네, 카프뉴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프뉴스 앵커 제임스 안입니다. 어제 카프뉴스가 처음으로 돌발 영어 퀴즈를 시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당첨되신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약속했던 대로 정답 댓글로 남기신 분들 중 가장 먼저 댓글을 써주신 5분에게 마스크 100장씩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영어로 유막내딸기라는 유저네임을 사용하시는 분, 두 번째는 한국말로 돼지, 세 번째는 제니이, 네 번째는 현리 HYEON리, 마지막이고 5번째 미소K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인에다 먼저 전화를 해주시고 마스크 100장씩 픽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코로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마침내 100만을 넘어섰고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완전히 몰아내고 전체 신규 확진의 9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울한 소식들이 많지만 그래도 힘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1월 4일 카프뉴스 활기차게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렛츠고! 네,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마침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에서 3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8만 211명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 신규 감염 사례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루 사망자는 16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도 강력한 전파력을 지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수직 상승 중이지만 몇 주 안에 정점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입원한 사람이 10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또 다른 변이가 발견돼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돌연 변이가 무려 46개나 되는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프랑스에서 발견됐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에 이어 또다시 돌연 변이 46개를 가진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발견돼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오미크론 변이처럼 많은 돌연 변이를 지니고 있어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세레르 IHU 지중해 감염 연구센터 연구진은 의학 연구 결과를 미리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매드 아카이브 매드릭스 지난달 29일 제재한 논문에서는 이 변이를 소개했습니다. 연구진은 B16402로 명명한 이 변이가 돌연 변이 46개를 유전자 결핍 37개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많은 돌연 변이로 인해 이 변이는 오미크론처럼 다른 변이보다 백신에 더 잘 견디고 전염력도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논문에서는 새 변이가 백신에 더 강한 저항력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E484K 돌연 변이, 전염력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는 N501Y 돌연 변이를 갖고 있다고 기재됐습니다. 외신들은 이 변이가 현재 프랑스에서 우세종인 오미크론을 밀어내고 확산세를 키울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항상 수많은 변이가 존재하지만 모두 델타의 오미크론 변이처럼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는 돌연 변이를 50개 정도 지니고 있어 강한 전염력을 갖춘 델타 기존 백신으로 형성되는 항체를 상당 부분 무력화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IHU 지중해 감염 연구센터 연구진은 새 변이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돼 환자가 지난달 4일 전 남아프리카 카메론에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변이는 진원의 남아프리카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프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다른 도시들은 코로나로 인한 렌트비 인상 동결 조치가 이미 끝났거나 끝날 예정인데요. LA는 적어도 2023년까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가세티 시장이 지난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대부분의 아파트가 2023년까지 렌트비를 올리지 못합니다. 3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서명했던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후 1년간 렌트 컨트롤 유닛들의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2023년이 되기 전까지는 LA 내 아파트의 거의 4분의 3에 달하는 약 65만 개 해당 유닛들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렌트비 동결은 팬데믹 시작 후 6개월까지만 유지됐고 뉴욕은 오는 4월부터 인상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워싱턴 DC는 이달 말에 렌트비 동결이 만료됩니다. LA 카운티도 추가 연장이 없는 한 렌트비 동결이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가세티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세티 시장은 주민들이 재정적인 타격을 입었을 때 주거비 감당이 가능한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렌트비 인상 금지는 전국적으로 렌트비가 하락했던 팬데믹 초기보다 시세가 크게 오른 현재 기존 세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렌트비는 팬데믹 기간 많이 올랐는데 아파트 정보업체 줌퍼에 따르면 1일 기준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지역 원베드 유닛 중간 렌트비는 2,100달러로 연간 24%나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조만간 겨울방학이 끝나는 학교들도 비상입니다. 어제 LA 교육부가 긴급 방역 조치를 내렸는데요. 교직원들의 첫 마스크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마스크는 무용지물이라고.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결국 방역 지침을 강화해 첫 마스크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3일 긴급 이사회를 갖고 강화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특히 첫 마스크 착용이 금지됩니다. 교직원들은 의료용 마스크 이상의 바이러스 차단이 높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N95, KN95, KF94 마스크 등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가급적 첫 마스크보다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겨울방학 후 개학하기 전까지 전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코로나 음성 결과 제출도 의무화했습니다. 긴급 방역 조치로 개학 예정일은 10일에서 11일로 하루 연기했습니다. 코로나 검사소도 다시 운행합니다. 코로나 검사와 함께 원하는 학생들은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당초 교육부는 코로나 검사 없이 정교장 등교 허용을 밝혔지만 학부모들이 반발로 기존 방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LA 통합교육부뿐만 아니라 남가주 지역 사립학교들도 겨울방학 이후 개학에 앞서 코로나 테스트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며 자체 테스트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LA 카운티가 코로나 검사소에 가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송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가 주민들에게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송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원하는 주민들은 자가진단 키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배달되는 자가진단 키트는 보통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같은 장비들이 배달됩니다. 동봉된 면봉을 사용해 코 깊숙한 안쪽을 돌려낸 뒤 역시 동봉된 수거 키트에 면봉을 동봉해 쓰여있는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반송 봉투는 페덱스 봉투가 함께 동봉되며 자가검사를 마친 뒤 페덱스에 직접 연락해 픽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페덱스 사무실에 반납하면 됩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원하는 주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날 경우 또는 증상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용 방법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관련 안내 동영상으로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마친 후 검사 키트를 보냈을 경우 48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LA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사이트가 운영 중인 만큼 테스트 장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자가진단 키트 신청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거나 활동이 불편한 주민 또는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주민들이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신임 LA 총영사에 김영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이 임명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공석인 LA 총영사의 김영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시애틀 총영사의 서은지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장, 시카고 총영사의 김정한 외교부 인사기획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김영환 신임 총영사는 주 이라크 참사관, 중국 1등서 기관, 외교부 기획조정실 조정기획관을 지냈습니다. 이런 타이틀들이 너무 포멀해서 제가
읽기가 힘듭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사실상 불명예 퇴진한 박경재 전 LA 총영사 후임입니다. 그러나 이번 신임 총영사는 내년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까지 5개월짜리 최단명 총영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기암 선고를 받은 미국 엄마가 딸 대신 사윗감을 찾는 광고를 타임스퀘어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엄마와 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미국인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말기 암 투병 중인 한 엄마가 뉴욕 타임스퀘어 딸을 대신해 공개 구원 광고를 걸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사추세츠 버스턴에 사는 베스 데이비스는 말기 암 선고를 받고 딸 멀리에게 좋은 남편을 찾아주자 딸 이름으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했습니다. 모녀의 사연에 감동한 데이트 앱 운영진은 데이비스가 사윗감을 찾는 광고를 뉴욕 타임스퀘어에 걸기로 했습니다. 데이비스는 2004년에 유방암을 진단받았습니다. 꾸준히 항암 치료를 했지만 작년에 그녀는 의사로부터 암이 뼈에까지 전이되어 있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생전에 내 딸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모습을 보고 싶다라며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내는데 동참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고판에는 데이비스가 스스로를 몰리의 엄마이자 바람잡이라고 소개하며 내 딸과 데이트를 하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당초 광고 계획을 밝혔을 때 주위에서는 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광고를 본 몰리의 반응은 예상과 전방되었습니다. 몰리는 엄마가 답장을 받으면 재밌게 사윗감을 심사하도록 놔두고 있다라며 아직 단 한 건의 만남도 성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데이비스가 이별을 준비하는 방식에 몰리는 향한 애정이 진하게 담겨 있어 미국인들이 더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카틀린 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에 감염돼 혼수 상태에 빠진 영국 여성이 비아그라를 투입한 뒤 극적으로 소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중증 환자가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비아그라를 투여한 의료진의 기재에 힘입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잉글랜드 링컨셔주의 호흡기 전문 간호사 모니카 알메이다는 작년 10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식이 있었던 그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는데도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병세가 악화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던 알메이다의 혈중산소 농도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11월 16일 그를 의학적으로 유도된 혼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그가 살아남을 가능성을 30%로 내다봤습니다. 포르투갈에 사는 알메이다의 부모는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수 있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메이다는 혼수 상태에 빠진 지 28일 만인 12월 14일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암울한 예후를 타개할 마지막 수단으로 다량의 비아그라를 투여한 것이 호흡기능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비록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지만 비아그라의 당초 용도는 혈관 확장제로 기도를 개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알메이다는 깨어나서 비아그라 덕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농담인 줄 알았다면서 투여 48시간 만에 폐가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혈중산소 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산화질소를 환자에게 흡입시키듯 비아그라를 투여하는 방안이 연구되는 와중에 나온 것입니다. 영국 내 코로나 환자의 경우 임상시험에 동의하면 비아그라가 투여되고 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우유를 사러 갔다가 로또 100만 달러에 당첨된 억세게 운 좋은 남성이 화제입니다. 버지니아에서 한 남자가 초콜릿 우유를 사러 세븐일레븐에 갔다가 산 로또가 100만 달러에 당첨됐습니다. 좋겠다. 버지니아 복권국에 따르면 지난 1일 노스 체스터필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데니스 월러비 씨 아이들에게 줄 초콜릿 우유를 사러 리치몬드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갔다가 구매한 로또가 100만 달러에 당첨됐습니다. 이 로또는 버지니아 복권국에서 발행하는 100만 달러 플래티넘 잭팟 게임으로 한 장에 10달러짜리 스크래치 로또입니다. 이 로또의 당첨 확률은 들어보세요. 163만 2천분의 1입니다. 우리 이름 뭐였죠? 데니스 월러비. 참 기분 좋겠습니다. 좋은 데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네, CDC는 오늘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CDC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부스터샷을 5개월 후에 맞을 것을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과 모더나 백신의 경우 완전한 접종을 마친 후 각각 2개월, 6개월 후에 부스터샷을 맞도록 한 기존 방침은 유지했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돌발 퀴즈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돌발 퀴즈이기 때문에 언제 퀴즈가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 PD님 마음입니다. 일주일에 2차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2022년 네 번째 날 카퍼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